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5학년도 정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특히 전년도와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첫 번째를 꼽는다면 가나다 군이동의 변화. 두 번째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대 증원이 늘어난 점도 특징이고, 또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사탐이나 가탐에 대해서 가산점이 부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라고 하면 2024년도에는 수학과 국어 영역에서 불수능이었다면 2025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수학과 국어의 영향력이 매우 축소가 되어졌죠. 수능이 쉬워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짐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구간에 따라서는 학생 수가 과밀되어지고 동일 표준 점수의 학생이 누적이 되어졌죠. 이러다 보니까 정시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는 안정 지원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최초 합격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비 번호로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의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2024년도 수능과 2025년도 수능이 많이 상이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수능이 쉬워지면서 학생수가 누적이 되고 경쟁률이 높아지고 동점제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 내가 생각했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수능이 쉬워지면 또 나타나는 긍정적인 요소들은, 첫 번째는 추가 모집, 다시 말하면 충원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2월 20일에서부터 시작하는 추가 모집의 대학과 인원이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 모집의 인원이 늘어나면 경쟁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할 거는 추가 합격 1차에서 과연 어느 정도 빠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1차에서 얼마만큼의 인원이 빠지느냐가 3차, 4차나 마지막 차에서 실제 합격 범위가 나에게까지 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초 합격을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추가 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 1차에서 과연 얼마나 인원이 빠지는지를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4학년도에 추가 모집 인원은 과연 어느 정도 인원이 됐었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4년도가 특히 수능이 매우 어려웠었던 불수능이다 보니까, 수능이 어려워지면 추가 모집 인원이 줄고요. 수능이 어려워지면 충원율이 떨어져요. 반대로 수능이 쉬워지면 추가 합격 인원, 다시 말하면 충원율이 높아지게 되고 추가 모집 인원도 동시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2024년도에서는 13,246명을 추가 모집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 110개 대학에서 5,211명을 추가 모집했다면 2025년도에서는 적어도 2023년도 기준, 다시 말하면 5,211명에서 8,029명 정도까지 인원이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정시 모집은 대부분 수능 위주의 전형이지만 추가 모집은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위주의 전형과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으로 세분화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능 성적의 강점이 크지 않은데 내신 성적이 매우 좋다거나 아니면 학생부의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분들은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지 않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거나 아니면 서울, 경기 일부 대학에 한정된다는 얘기고, 대부분 서울, 경기 주요 대학들, 지방의 공립대학들은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선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도나 2023년도에 추가 모집 인원과 전형별 선발 인원을 참고해서 보시면 실제 내 성적대에서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을지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추가 모집은 정시 지원과 많은 다른 점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추가 모집과 정시 모집은 정말 많은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정시 모집은 2025학년도 정시 모집은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1월 2일 또는 늦은 학교는 1월 3일까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기간 전에 인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정시 모집으로 들어가고요. 정시 모집 기간 내에서 인원 변동은 없죠.
정해진 인원에서 변동 없이 그대로 가지만 추가 모집은 2월 21일에 추가 모집 인원이 발표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추가 모집 기간 동안에 인원 변동이 생겨요.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볼 때 한 30% 정도 인원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원도 늘고 학과도 늘어나고 일부 대학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모집 기간 안에 변동이 된다는 점이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정시 모집은 모집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발표를 하지 않죠. 원서 접수 기간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 기간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이 마지막 날이 2월 7일이잖아요. 대학들마다 좀 더 빠르게 진행했겠지만 이렇게 정시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과 합격자 발표 기간이 있고 또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이 있고 충원 합격자 등록 기간이 나누어져 있다면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이라고 하는 2월 21일부터 2월 28일 기간 내에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등록이 동시에 대부분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접수하고 나면 보통 이틀이나 3일 정도 내에 합격자 통보가 옵니다. 전화로 합격자 통보가 오면 그때 바로 등록이 진행이 되어진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서 우리가 꼭 이해할 점은 뭐냐면 정시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이 12월 31일부터 1월 2일 또는 늦은 경우는 1월 3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원서 접수 기간과 마감 일자가 동일하지만 추가 모집은 보시는 것처럼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 마감일이 다 달라요. 첫 번째는 21일부터 28일이나 29일까지 중에서 딱 한 번만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학교가 있고요. 딱 한 번만 모집하고 마감을 치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학교들은 서울, 경기권이나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들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추가 모집 기간에 딱 한 번만 원서 접수하고 마감을 하게 되고 하지만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들 첫 번째 보시면 22일자에 선발하게 되어지는 카톨릭 꽃동네대나 경일대, 광주 여대라, 남부대학교, 서울 장신대학교, 예원예술대, 중부대, 한경국립대 같은 이런 학교들이나 군산대학교나 순천대, 안동대, 극동대, 나사렛대, 대구한의대, 대신대, 동시대, 동양대, 루터대, 모건대와 같은 다시 말하면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보통 추가 모집 기간 내에서 1차, 2차 또는 3차까지도 모집을 진행을 해요. 정원이 다 채워질 때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추가 모집의 가장 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대부분 330점 이하의 성적들이죠. 330, 320, 310 또는 290, 280, 270 정도의 성적대는 정시 모집의 원서를 쓰면 가나다 군 중에서 딱 하나 딱 3번밖에 원서를 못 쓰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시 모집에서 딱 3번만으로 원하는 대학을 붙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330점대부터 시작해서 한 270점대까지의 성적대들은 추가 모집으로 가면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5회나 20회 정도의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시 컨설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 표준 점수가 대략적으로 330점대에서 한 270점대 성적으로 낮은 성적대의 성적이라면 이런 학생들은 추가 모집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상태에서 정시 모집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하고 그러고 만약에 정시 지원에서 불합격하게 된다면 추가 모집에서 또다시 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400점이나 410점, 420점대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가나다 3개 또는 가나 2개, 2개나 3개밖에 원서를 못 쓴다면 330점대 이하의 학생들은 추가 모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정시에서 3번 원서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에서 플러스 알파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정시라는 것이 수능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 그만큼 원서 지원의 폭이 넓고 그 다음에 대학 폭과 학과의 폭이 넓다라는 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서도 330점대 이하의 학생들은 조금 더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지겠죠. 많이 쓰는 학생들은 20개에서 30개까지 원서를 쓰게 될 거고 그러면 1차적으로 대학을 붙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은 추가 모집은 일단 대학을 붙이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대학을 끌어올려가면서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학과의 합격을 노리는 전략을 세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350점, 360점, 370점, 380점대 학생들은 추가 모집에서 결국은 서울 지역의 상위권 대학을 타겟을 삼아서 원서를 쓰겠죠. 그렇죠? 350점 이상이 되어진다면 대부분 서울 경기권의 주요 대학들의 폭넓게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모집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시에 원서를 써서 떨어진 학교에 추가 모집을 통해서 붙을 수가 있다. 내가 만약에 이번에 광운대에 원서를 썼는데 또는 세종대학교에 원서를 썼는데 숭실대에 원서를 썼는데 적절한 원서 지원이라고 판단했고 최초 합의나 추합의 범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학생들이 지나치게 과밀되어지면서 점수대가 높아지면서 내가 불합격을 했다면 그러면 추가 모집에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 내가 숭실대학교에 원서를 썼는데 합격 가능성이 없었지만 상향 지원을 해서 원서를 썼다. 정시 모집에서 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도 결코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면서 원서를 쓰는데 보시는 것처럼 추가 모집의 첫 번째 날짜가 작년도는 22일이었습니다. 올해는 21일부터 추가 모집 마감이 되어지는데 항상 해마다 이런 대학들의 순서로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은 추가 모집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모집의 첫 번째 날인 21일에 어느 대학교가 마감이 되고 22일에 어느 대학이 마감이 되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전년도 2024년도의 원서 접수 일정을 참고하시면 올해도 과연 어떻게 대학들마다 일정이 진행이 될지를 아실 수가 있고 매년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날인 22일, 다시 말하면 올해 21일 날짜에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대학들은 없고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이죠. 그럼 결국은 23일인, 다시 말하면 올해로 얘기하면 22일부터가 본격적으로 대학들이 몰립니다. 22일에 진행하는 대학들 중에서 핵심적인 대학들을 보시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23일 날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23일 날 마감이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인천대학교, 경북대학교가 23일 날 작년에 마감이었는데 이때 마감이 되고 나면 끝난 거예요. 주요 대학들은. 다시 말하면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라고 하는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동대, 호남대, 호서대, 칼빈대, 총신대, 청주대, 청운대, 중원대 이런 대학들은 1차적으로 이때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미달되어진 인원만큼을 추가 모집을 또 진행할 수 있지만 서울, 경기,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은 대부분 정해진 마감 일자에 마감이 되고 나면 이후로 또 원서를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24일 날짜의 주요 대학을 보면 단국대학교가 24일에 있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이나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부산대학교, 서울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24일이고요. 25일 날짜에 있는 대학들은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그 다음에 수원대학교, 을지대학교나 성신여대가 25일, 26일 날짜에 있는 대학들을 보시면 강남대학교, 가천대학교가 26일, 상명대학교 26일,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한국공학대학교나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항공대, 서울시립대, 동덕여대, 서경대, 숭실대, 차의과대학이 26일, 27일은 국민대, 삼육대, 충남대,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세종이나 덕성여대고요. 28일 날짜에는 한국외대, 세종대학교, 서울여대, 카톨릭대, 경기대학교 등이 날짜 순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매년 비슷하게 이렇게 원서 접수 마감 일자가 진행이 되긴 하지만 올해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서 접수 기간으로 들어가면 대학별 원서 접수 마감 일자가 언제인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자별, 대학별 경쟁률과 전년도의 모집 인원이 실제 얼마나 됐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2일 날짜에는 지방의 사립대학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대학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올해로 따지면 22일서부터 본격적인 원서 접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당이 되는 학교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 과기대, 인천대, 경북대, 부경대학교인데 첫 번째는 이 원서 접수 23일이 정말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쓸 때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자꾸 원서를 쓰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첫 번째 전략은 원서 접수 시작인 21일, 22일, 이 특히 두 번째 날에서 무조건 대학을 붙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21일과 21일에서는 원서 지원을 폭넓게 위아래로 원서를 쓰면서 1차적으로 대학을 붙고 난 다음에 대학을 한 단계씩 끌어올려야지 21일과 22일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 없어. 나는 성적이 330점이야. 높지 않은데 나는 꼭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상위권 대학만 갈 거고 거기 아니면 나 그냥 재수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다 보면 21일, 20일에 쓸 대학 없고 23일에 쓸 대학이 몇 개 안 돼요. 이러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 차에 가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전략은 21일, 22일은 원서 지원을 좀 낮게 폭넓게 원서를 써서 일단 붙인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대학의 추가 합격 통지가 나오면 단계별로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잡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21일과 22일 이 사이에서 머뭇 거리다가 원서 지원을 너무 높게만 해버리면 되게 위험하고 특히 23일인 원서 접수 둘째 날의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이때 학생들이 다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가 전년도에 179대 1이고요. 서울과학기술대가 102대 1,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가 80.2대 1이었었고 경북대학교는 149대 1이고요. 부경대학교는 전년도에 64.1대 1이었죠. 모집 인원이 적어지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모집 인원이 많아지면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80대 1, 102대 1, 중앙대 같은 경우는 179대 1이니까 사실상 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모집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15회 정도 원서를 쓰거나 20회 정도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평균 한 10회에서 15회 정도로 보고 정시는 가나다 딱 3번 쓰는 거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보시는 것처럼 80대 1이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한 8대 1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대 1. 보시는 것처럼 149대 1이다. 그럼 약 대부분 한 14대 1, 10대 1 정도 경쟁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고 특히 특징적인 것은 원서 접수 둘째 날에 주요 대학들의 선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이때 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둘째 날의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에 원서를 쓸 때는 조금 더 하향 안정지원에 두고 포인트를 두고 원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하향 안정지원에. 대학도 그렇지만 학과를 선택하게 되어질 때 학과를 조금 더 낮게 원서를 쓰는 전략 세우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날인 24일 날에 선발하는 대학은 어떤 대학들이 있나 보면 강원대, 건국대학교, 건국대 글로컬, 고려대 세종, 한국교통대학교도 있고 단국대학교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등의 대학들이 있고요. 건국대학교는 전년도에 18명 모집에 3,651명이 지원해서 202.83대 1이죠. 건국대학교가 추가 모집에서 학생들을 선발한 거는 거의 한 4년, 5년 만인 것 같아요. 선발하지 않았고 작년에 처음으로 18명을 선발했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입시는 그냥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나누어지는데 요즘에는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 다시 말하면 수시와 정시에서 추가 모집이 추가되는 추세다. 다시 말하면 세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추가 모집이라는 것이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하나의 루트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이라는 것이 꼭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서는 대학의 의도도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추가 모집을 진행했었던 학교들은 거의 100% 올해 다 진행을 해요. 그리고 전년도보다 추가 모집의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도 올해도 추가 모집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국대학교 죽전은 경쟁률이 69.8대 1, 38명 38명, 69.8대 1이면 약 6대 1이나 7대 1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196대 1이었고 부산대학교는 42명 모집에 36.5대 1 정도니까 이 정도의 경쟁률은 낮은 경쟁률이에요. 30대 1의 경쟁률 정도는. 단국대학교 천안은 38.7대 1이고 고려대 세종은 40.3대 1, 강원대학교는 51.54대 1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부산대, 단대, 천안, 고려대 세종, 강원대학교는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30대 1, 40대 1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4대 1, 5대 1 정도의 경쟁률이다. 내가 만약에 점수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찌 보면 정시보다 추가 모집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추가 모집은 어차피 정시와 동일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바탕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대학 아무거나 원서를 쓰는 게 아니죠. 본인의 성적을 분석해서 합격 가능성 있는 대학, 합격 가능성 있는 학과를 지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추가 모집은 수시 6번 원서 써서 떨어지고 정시에 원서를 뜨고 추가 모집까지 가다 보면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요. 자포자기 상태로. 그리고 재수를 염두에 두면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무작정 상향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모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5일에 선발하는 대학들을 보니까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대학들이 동국대학교가 대표적인 학교고, 동국대, 명지대학교, 그 다음에 수원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나,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 성신여대 등이 25일 날짜에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동국대학교는 전년도에는 2023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죠. 2023년도에는 39명을 선발했고 2024년도에는 12명을 선발해서 215.50대 1인데,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 시립대, 한양대학교는 사실상 상위권 학생들이 다 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나 한양대학교나 동국대학교나 중앙대학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원서를 쓰는 지점입니다. 명지대학교는 26명 모집에 94대 1이었고 성신여대는 18명 모집에 76대 1이고요. 수원대학교는 42명을 선발했고 경쟁률은 81.3대 1입니다. 연세대학교 미래는 24명을 선발했고요. 45.7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6일 날짜가 특히 대학들이 많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대학의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관심 있는 대학들이 26일에 많이 집중이 되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26일에서 대학을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21일, 22, 23일에서 하향 안정 지원, 폭넓게 원서 지원을 통해서 단계별 원서 지원을 끌어나간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대학들은 보시면 한양대, 시립대, 숭실대, 상명대, 가천대, 한성대, 한양대, 에리카나, 인하대, 동덕여대, 전남대학교나 전북, 충북대 등이 26일 날짜에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있고, 한양대학교는 전년도는 30명을 선발했는데 2024년도에는 17명 선발했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고요. 시립대학교는 10명에서 4명, 숭실대학교는 47명에서 19명으로 줄었어요. 다시 말하면 2024년도가 불수능, 수능이 매우 어려워지다 보니까 추가 합격 인원, 충원율이 떨어졌고 추가 모집 인원도 감소해요. 인원이 감소하면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로 회귀한다고 하면 2023년도에는 한양대학교가 17명에서 30명이었고 숭실대학교도 19명이 아니라 47명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도 수능이 쉬워지면서 2023년도에 추가 모집 인원이나 경쟁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희망적이다. 정시는 어두웠지만 추가 모집은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전년도에 20명을 선발했고 경쟁률이 141이었고요. 한성대는 30여 명 모집에 44.6대 1. 한양대 에리카는 19명을 선발했고 101.3대 1이었고요. 인하대학교는 67대 1, 그 다음에 동덕여대는 82대 1, 전남대학교는 89.2대 2고 충북대학교는 61.76대 1이에요. 자, 우리가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높죠. 보시는 것처럼 막 높은 대학들은 막 100대 1, 200대 1, 80대 1, 90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야,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경쟁률을 조금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면 정시 모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다군 3번의 원서를 쓰지만 추가 모집은 일반적으로 한 15회 정도 원서를 써요. 그만큼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44대 1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4대 1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폭이 매우 넓어져요. 정시 모집은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총 3번이라 하더라도 각 군에 딱 하나밖에 못 쓰는 거니까 한 번에 원서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 딱 하나.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분석해서 실제 합격 가능성 있는 지점에 딱딱딱딱 원서를 쓰기 때문에 막연한 그냥 던지는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하지만 추가 모집은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점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30점이라 하더라도 350, 360점대의 원서를 막 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허수 지원이 많이 몰려 있다. 따라서 경쟁률이 140.8대 1이라 하더라도 내가 점수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경쟁률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7일 날짜는 이제 보면은 추가 모집에 거의 막바지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쪽에서 합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매우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뒤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절대로 앞에 나와 있는 21일, 22, 23일에서 반드시 대학을 붙이면서 26일이나 7일로 오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노리셔야 되겠죠. 앞에서 대학을 많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 접근이 이루어졌다면 27일이나 28일자에 모든 대학에 원서를 쓰실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관심 있는 대학인 홍익대나 국민대학교 또는 충남대학교 그다음에 덕성여대 정도에서 원서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홍익대학교는 2023년도에는 무려 89명을 뽑았어요. 추가 모집으로. 그리고 작년도에는 38명을 선발했고요. 국민대학교도 2023년도에는 59명을 선발했습니다. 52.4대 1, 61.6대 1, 75.1대 1. 보시는 것처럼 홍익대, 국민대, 삼육대학교가 40일이나 50일 정도로 경쟁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일과 22일자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원서 지원해야 돼요. 하지만 21일, 22, 23, 24일에 합격이 나오죠. 그럼 그쪽으로 학생들이 빠지니까 27일, 28일로 가면 그만큼 경쟁률이 떨어져요. 경쟁률이 떨어지지만 실질 경쟁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세종은 25명을 선발했고요. 경쟁률은 43.48대 1. 덕성여대는 16명을 선발했고 경쟁률은 101.25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8일 날짜, 29일까지가 있고요. 28일 날에 원서 접수를 마감했었던 학교들은 한국 외대나 세종대, 경기대, 그 다음에 카톨릭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국 외대는 서울 캠퍼스에서는 5명을 뽑았고요. 글로벌 캠퍼스에서 22명을 선발했습니다.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의 경쟁률 차이는 정말 크죠.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학교는 56명 모집에 38.8대 1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경기대학교는 49명 모집에 69.7대 1. 카톨릭 대학교는 11명 모집에 134.2대 1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여대는 13명을 선발했고 105.82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 모집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시 모집에 합격하신 분들은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 없어요. 자, 정시에 합격을 했는데 그게 산업대학이거나 전문대학이라고 한다면 정시에 합격해도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대학이나 아니면 전문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 정시에 합격을 했고 등록을 했다면 추가 모집 원서 전,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안 돼도 21일까지는 대학에 직접 전화하셔서 등록을 포기하신다면 21일서부터 진행하는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특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렇게 등록과 관련이 되어진 거 타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때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표현하고 난 후에 타 대학의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정시 모집에 비해서 추가 모집은 매우 복잡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정시는 딱 3번 원서 쓴다면 추가 모집은 15회 또는 20회까지 원서를 쓰기 때문에 그만큼 범위가 넓기 때문에 취소하고 등록하고 취소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야 되고요. 또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 마감 일자가 다 달라요. 저녁에 5시, 6시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른 학교는 12시, 1시, 3시, 5시, 7시, 9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원서를 언제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또 추가 모집은 모집 기간 안에 인원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대학들의 원서 접수 마감 일자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모집 기간에는 거의 컴퓨터 앞에 딱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대학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모집의 정시 모집과 다른 점들, 또 추가 모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원서 접수에 횟수 제한이 없다라는 점,
두 번째는 가나다군의 지원군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평가의 방법은 정시와 동일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대학별 환산 점수를 적용시킨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원서 접수 기간과 마감 기간이 대학들마다 다르다는 점.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 중에 대학이나 학과나 인원의 변동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매우 특징입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단연간의 입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 모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분석을 통해서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추가 모집의 원서 접수 기간은 2월 17일서부터 2월 23일 기간 동안의 추가 모집의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프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